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박영수, 올해 70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70이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제 인생은 참 평범했습니다. 20살 무렵부터 건설 현장에서 벽돌을 나르고 남의 집 공사판에서 허드렛일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제 삶은 늘 해야 하는 일로 가득했고 하고 싶은 일은 단 한 번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는 그저 하루 먹고 살기 바빠 제 꿈을 돌아볼 겨를조차 없었지요.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제 어깨 위에 늘 얹혀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서 현장으로 향하던 제 발걸음은 늘 무겁고 퇴근 무렵이면 허리와 무릎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더군요. 아내는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제 품을 떠나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은 건 구부정한 허리와 주름투성이 얼굴뿐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수야, 이제 다 끝났구나. 남은 건 병원 다니며 약 먹는 것뿐이겠지. 그렇게 제 인생은 사라져가는 불빛처럼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던 봄날 오후였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불어와 벚꽃잎을 흩날리게 했고 작은 공원에는 삼삼오오 모여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도 언제나처럼 습관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는 낡은 신문이 접혀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나무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별 다를 것 없는 하루군. 저는 멍하니 아이들이 미끄럼틀을 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눈꺼풀이 무거워져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쾅쿵 하고 땅을 때리는 듯한 발걸음 소리가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운동복 차림의 청년들이 숨을 몰아쉬며 제 앞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한 청년은 이를 악물며 동료에게 외쳤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곧 끝나. 숨이 가쁘고 다리가 무거울 텐데도 그들의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묘하게 빛나는 환희가 깃들어 있었죠. 순간 제 마음 한구석에서 오랫동안 꺼져 있던 무언가가 깜빡이며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엇을 위해 저렇게 달리는 걸까? 돈도 밥도 안 되는 일일 텐데. 그런데 왜 저리도 살아있어 보이지? 저는 본능적으로 주머니 속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에 잡힌 건 낡아빠진 영수증과 약봉지였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약 먹고 병원 들락거리다가 끝나겠지. 그렇게 생각해온 날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의 발걸음 소리는 마치 제 가슴을 두드리는 푹소리 같았습니다. 쿵쿵 심장이 오랜만에 함께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달려보고 싶다. 저렇게 숨이 차오르고 땀이 흘러내려도 살아있다고 느껴보고 싶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방 한구석 장롱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전 젊은 시절에 신었던 운동화 한 켤레가 나왔습니다. 가죽은 다 달아해지고 밑창은 이미 달아 있었지만 저에겐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운동화를 손에 들자 묘한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영수야, 이게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 번만, 단 하루만이라도 내 몸을 불태워보자. 그날 밤 저는 낡은 운동화를 꺼내어 신었습니다. 발에 꼭 맞지는 않았지만 오히려 그 불편함이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집 앞 골목길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처음에는 걸었습니다.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가슴이 뻐근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느낌 얼마나 오랜만인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심장이 다시 깨어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속도를 조금 올렸습니다. 달린다고 하기엔 서툴고 어색한 몸짓이었지만 분명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옆집에서 나오는 이웃 아저씨가 저를 보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박 영감, 밤에 무슨 일이에요? 그 나이에 달리긴 위험해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한 번쯤은 해보고 싶어서 그래. 그 말은 반쯤 제게 하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불과 몇 분도 안 되어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벽에 기대 숨을 몰아쉬며 온몸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숨이 가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할 수 있다. 다음날 아침 다리에 근육통이 몰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휘청거려 벽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이하게도 그 고통이 반가웠습니다. 내 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야. 며칠 후 저는 다시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달리기 연습해요. 저는 헉헉거리며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달려야지. 그날 밤 잠자리에 누운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영수야, 너는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는 불씨가 있다. 그 불씨는 이제 더 이상 꺼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햇살은 분명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낡은 운동화를 꿰어 신고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달려보자. 진짜 달려보자. 심장이 이미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결승선에 서 있는 선수처럼 발끝이 떨렸습니다. 골목길에는 이른 출근길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아주머니들이 커다란 장바구니를 끌고 지나갔고 학교로 향하는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작은 숨을 고르며 출발선을 정했습니다. 좋다,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한 발, 두 발, 처음에는 걸음처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 속도를 올렸습니다. 내 두 다리가 오랜만에 잊고 있던 박자를 기억하듯 땅을 힘차게 디뎠습니다. 달린다, 그래, 지금 나는 달리고 있다.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불과 100m도 가지 않아 폐가 쪼여드는 듯 숨이 턱 막혔습니다. 허벅지는 불에 댄 듯 타올랐고 심장은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듯 쿵쾅거렸습니다. 나는 결국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짚었습니다. 턱턱 목구멍은 바싹 마르고 눈앞은 어지러웠습니다. 그 순간 지나가던 청년들이 나를 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그 말은 분명 친절한 충고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내 귀에 잔인한 조롱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듯 했습니다. 노인네가 괜한 흉내를 내다 저렇게 꼴이 났군. 그런 목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장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아이고, 영수 아저씨, 괜찮으세요? 병원 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숨이 좀 가빠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흩어졌지만 그들의 시선은 내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골목길 거울 앞에 서니 낯선 노인이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옷은 땀에 흠뻑 젖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노인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영수야,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달린 거냐? 젊은 것들도 힘든데 내가 감히?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무릎은 아팠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책상 위에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볼펜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오늘은 100m에서 멈췄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돈다. 하지만 내일은 다르다. 내일은 200m를 달리겠다. 웃어도 좋다. 나는 다시 시작할 것이다. 글자를 쓰며 눈물이 번져 잉크가 번졌습니다. 그러나 그 번짐 속에 오히려 강한 의지가 새겨지는 듯 했습니다. 새벽녘 잠결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왜 멈춘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나는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먹을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달릴 것이다. 다음날 아침 여전히 다리는 쑤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운동화를 다시 꿰어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시작이다. 어제보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된다. 거리는 여전히 길었지만
내 마음은 전날과 달리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첫 도전이었습니다. 비록 100m에서 쓰러졌지만 그날은 제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웃음소리보다 제 내면의 작은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골목길에 섰습니다. 숨이 차올라도 다리가 후들거려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m가 200m가 되었고 500m가 되었으며 마침내 1km까지 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설 때 동네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위아했습니다. 저 노인네 또 뛰네. 몸 상한다니까 왜 저러나. 하지만 저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 들리는 것은 오직 제 심장 소리뿐이었습니다. 쿵쿵. 제 안의 북소리가 매일 조금씩 더 크게 울렸습니다. 그러나 몸은 분명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연일 물집이 터져 진물이 흘렀습니다. 양말은 늘 젖어 있었고 살갗은 화상처럼 쓰라렸습니다. 무릎은 퉁퉁 부어올라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얼음찜질을 해야 했습니다. 밤이면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침대 옆에서 신음하며 몸을 뒤척일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새벽이 밝아오면 다시 운동화를 집어들었습니다. 고통은 여전히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멀리 가자. 그 다짐이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골목을 지날 때면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달려나와 제 옆을 따라 뛰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랑 누가 더 빠른지 겨뤄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웃었습니다. 이 늙은이가 너희한테 이기겠니? 그래도 같이 뛰자꾸나. 그러나 어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가까운 이웃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영수 아저씨, 괜히 무리하지 말아요. 나이 들어선 무릎 한 번 망가지면 평생 못 써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속으로는 되뇌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오. 내 몸이 부서진다 해도 나는 끝까지 가야 하오. 그날도 저는 평소보다 더 먼 길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숨은 목구멍까지 차올랐고 다리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발걸음을 옮기던 순간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주변 풍경이 흔들리며 무너져 내리는 듯 보였습니다. 귀에서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크게 울렸습니다. 쿵쿵쿵. 그리고 저는 결국 길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에 뺨이 닿았고 숨이 가빠 목구멍이 막혀왔습니다. 눈을 뜬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천장의 흰 형광등 불빛이 제 눈을 찌를 듯 내려앉았습니다. 옆에서 의사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나이에 이렇게 무리하면 큰일 납니다. 심장에도 무리가 오고 관절도 이미 많이 손상됐습니다. 이제는 그냥 가볍게 산책만 하세요. 제발. 저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속은 요동쳤습니다. 정말 무리입니까? 이대로 그만둬야 합니까? 옆에서 간호사가 물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께 연락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제 일입니다.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몸은 무겁게 가라앉아 움직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시작한 걸까? 이제 진짜 그만둬야 하나. 창밖에서는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저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아내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여보, 왜 멈춘 거야? 당신이 달리는 이유를 잊었어? 순간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제 심장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 멈춘다면 평생 후회할 거야. 그 목소리는 분명히 제 안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심장은 다시 뛰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저는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깊어진 주름, 희끗한 머리칼. 하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의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영수야, 네가 지금 멈춘다면 내 삶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거야. 하지만 내가 다시 일어서 달린다면 비록 몸은 부서져도 영혼은 살아남을 거야. 며칠 후 의사의 만류에도 저는 다시 운동화를 꿰어 신었습니다. 발바닥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무릎도 여전히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다. 골목길에 서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외쳤습니다. 이 길 끝에서 나는 다시 태어날 거야. 한 발 또 한 발. 그 발걸음은 어쩌면 죽음을 향한 도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삶을 되찾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저는 멈췄지만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 비로소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길 끝에서 저는 반드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또 하루 저는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6개월이 되고 6개월이 1년이 되어 어느새 달리기 시작한 지 1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새벽 공기는 유리처럼 차가웠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자 스쳐 들어오는 바람이 방 안의 어둠을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전날 밤부터 가지런히 놓아둔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봉제선이 거의 닳아 사라진 제 운동복, 반짝임을 잃은 오래된 러닝화, 얇은 양말 한 켤레, 작은 파우치에 넣어둔 식염정과 포도당 젤, 그리고 아내가 생전에 제 손에 꼭 쥐어주곤 하던 묵주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알람은 4시 30분에 맞춰두었지만 그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서늘한 가슴속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무릎을 매만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욱신거리던 통증은 얼음찜질 덕분인지 한풀 꺾인 듯 했습니다. 괜찮다. 오늘 하루 너는 달릴 수 있다. 마음속으로 저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부엌 불을 켜고 전날 미리 끓여둔 미음을 데웠습니다. 위를 놀라게 하면 안 된다는 코치의 말이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코치라고 해봐야 동네 체육공원에서 만난 젊은이로 제 훈련을 몇 번 눈여겨보더니 무료로 몇 가지 조언을 건네준 마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대회 날은 과식하지 말고 소화 잘 되는 걸로요. 출발 2시간 전엔 먹고 끝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음을 한 숟갈씩 넘겼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식도와 위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오래된 보물처럼 조심스럽고 감사한 감각이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러닝화를 신었습니다. 첫 마라톤을 뛰는 70살 노인의 허리에는 조금 낡은 허리띠형 파우치가 채워졌습니다. 묵주는 파우치 앞쪽 작은 주머니에 조심스레 넣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에도 저는 중요한 날이면 늘 묵주를 손에 쥐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는 마음으로 저를 다잡는 버릇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이 훈련으로 조금은 여이고 탄력을 되찾은 얼굴이 비쳤습니다.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큼은 지난 세월에 비해 이상할 만큼 밝았습니다. 저는 거울 속에 저에게 미소를 보였습니다. 영수야, 오늘은 너의 날이다. 대회 집결지는 강변공원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은 시간, 택시에서 내리자 달림이들의 숨소리와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는 진행요원의 확성기 소리가 차갑고 넓은 새벽 공기를 흔들었습니다. 참가자들의 번호표가 반짝이는 조명 아래에서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젊은이도 중년의 남녀도 저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다만 그들 중 대부분은 하프코스 참가자인 듯 보였습니다. 풀코스를 완주하겠다는 제 결심을 떠올리자 가슴 한복판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접수 부스 앞에 줄을 섰습니다. 가슴에 붙일 번호표와 일회용 칩을 받았습니다. 가슴 번호 빛을 1072였습니다. 말없이 고개를 숙여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70 빛을 1070. 우연이었지만 작은 의미를 건네는 듯 했습니다. 안내 봉사자가 웃으며 제 셔츠에 번호표를 달아주었습니다. 완주 기원합니다, 어르신. 고마워요. 잠깐의 눈맞춤 속에 따뜻한 응원이 얹혔습니다. 몸을 풀러 스트레칭 구역으로 갔습니다.
허벅지 뒤쪽과 종아리를 길게 늘렸습니다. 뒤이어 고관절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훈련하면서 배운 과욕 말기를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되새겼습니다. 처음엔 천천히, 그리고 더 천천히. 오랜만에 만난 동네 청년도 어딘가에 있을까 두리번거렸지만 그에게 연락을 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홀로 서서 홀로 달릴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내와 함께 달릴지도 몰랐습니다. 파우치 속 묵주가 조용히, 그러나 든든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며 수평선이 옅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출발선 쪽으로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커지고 음악이 볼륨을 높였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10분 후 출발입니다. 오늘 날씨는 완주에 아주 좋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말 끝에 작은 함성이 일었습니다. 저는 출발선 뒤쪽, 비교적 한산한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에는 저와 비슷하게 페이스를 아껴가려는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약간의 긴장, 약간의 평온, 그리고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코끝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발끝이 가볍게 들썩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다. 이제는 너와 길뿐이다. 3분 전, 사회자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두 손을 가볍게 쥐었다 폈습니다. 장갑 사이로 전해지는 손바닥에 땀이 미세하게 촉촉했습니다. 커팅 라인 옆에서 한 중년 남자가 제 쪽을 보더니 말을 건넸습니다. 아버님 풀코스세요? 예. 대단하십니다. 저도 오늘이 첫 풀코스입니다. 같이 무사히 완주합시다. 우리는 눈으로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그 짧은 인사에도 전후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출발선에 선 순간 나이는 사라집니다. 남녀도 직업도 국적도 사라집니다. 오직 한 가지, 끝까지 가겠다는 의지만 남습니다. 1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햇빛이 실처럼 흘렀습니다. 여보, 나 갑니다. 속으로 아내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3, 2, 1 출발. 총성이 아닌 전자음과 함께 인파가 앞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파도 가장자리에서부터 잔물결처럼 천천히 몸을 밀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부딪히지 않도록 작은 보폭으로, 그러나 규칙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km 표지판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숨은 고르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좋다. 너무 좋다. 이 호흡을 기억하자라고 되뇌었습니다. 강변길은 시원하게 뻗어 있었고 아침 해는 구름 위에서 점점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바람은 세지도 약하지도 않았습니다. 완주의 최적인 날씨였습니다. 5km 급수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컵을 하나 집어 짧게 입을 적셨습니다. 목구멍이 깔끔해지는 만큼 마음도 정리되는 듯 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또 천천히라고 다시 속삭였습니다. 옆을 달리던 젊은 남자가 헐겁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페이스 좋아 보이십니다. 아직 시작이니까요. 끝에서 뵙겠습니다. 그는 손가락으로 V를 그리며 앞으로 가볍게 치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누군가 빠르게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내주는 연습, 그것도 마라톤에서 배운 삶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10km 지점이었습니다. 몸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무릎도 발목도 발바닥도 아직 조용했습니다. 다만 좌측 햄스트링이 미세하게 긴장하는 느낌이 있어 스트라이드를 조금 줄였습니다. 작은 보폭으로, 그러나 더 빠른 케이던스로 전환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도로 옆 응원대에서 아이들이 하이파이브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어 그들의 손바닥과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힘이 솟는다라고 느꼈습니다. 응원은 정말로 에너지였습니다. 그 순간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15km 지점에 이르자 사람들의 줄이 길게 늘어져 간격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리듬, 각자의 싸움이었습니다. 제 호흡도 조금씩 깊어졌습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리듬을 유지하며 멀리만 보지 않고 10m 앞에 땅만 바라보았습니다. 훈련 때 배운 집중법이었습니다. 멀리를 보지 말고 지금 발끝 아래를 보라.
내가 밟고 있는 1m가 쌓여 42kg가 된다. 저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중간 포인트 지점이 다가왔습니다. 큰 아치형 풍선이 하프라는 글자를 머금고 솟아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말, 훈련 때 수없이 들었습니다. 저는 포도당 젤을 하나 뜯어 삼켰습니다. 달큰한 맛이 혀끝을 적시며 곧바로 위로 내려갔습니다. 흡수대에서 물을 조금 더 마시고 소금 한 알을 혀 밑에 올렸습니다. 다리가 조금 무거워지던 참이었습니다. 좋아. 아직 리듬은 살아있다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프를 통과하자 표정들이 달라졌습니다. 웃던 얼굴들이 조금씩 수그러들었습니다. 허리와 어깨가 굳는 사람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페이스를 지나치게 올렸던 이들이나 영양 보충을 소홀히 한 이들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어깨를 지나치며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버텨요. 아직 갈 수 있어요. 누구나 자기만의 싸움을 하고 있었고 그들의 고독은 저의 고독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25km 지점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올라 도로의 그림자가 짧아졌습니다. 바람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정면에서 살짝 밀어붙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모자를 깊숙이 눌러 햇살을 가렸습니다. 허벅지 앞쪽에 뻣뻣함이 일었고 등줄기를 타고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정말 마라톤이 시작된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몸은 계속 가자고 원했지만 머리 어딘가에서는 멈추라고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그만해도 돼. 당신은 이미 대단해. 달콤하고 위험한 유혹이었습니다. 그때 도로 옆 벤치에 앉아 손을 흔드는 한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성분이 작은 손수건을 펄럭이며 웃었습니다. 아자아자. 천천히 천천히. 저는 짧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들의 응원이 발끝에서 작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말아라고 다짐했습니다. 28km 지점이었습니다. 다리가 나부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양쪽 종아리가 수축하며 당겼습니다. 저는 보폭을 더 줄이고 팔을 조금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팔이 리듬을 만들고 리듬이 다리를 이끌었습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속삭이는 주문이 어깨에서 내려와 가슴을 누볐습니다. 어느새 옆에서 저와 비슷한 속도로 달리는 중년의 여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숨이 가빠 말을 길게 잇지 못했지만 우리는 눈빛으로 서로의 페이스를 읽었습니다. 전후에 묘하게 힘이 났습니다. 30km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수없이 들은 말 30km의 벽. 그 표지판을 보는 순간 정말로 벽이 제 앞에 세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의 피로는 확연했고 배는 구토감과 허기를 번갈아 보냈습니다. 손끝이 저릿했고 가슴은 얕은 숨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급수대 앞에서 잠시 걷듯 속도를 줄였습니다. 물 종이컵에 물이 입술과 혀를 적시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이어서 젤을 한 번 더 넣고 소금 한 알을 더 먹었습니다. 30.5km를 지날 무렵 옆에서 퍽 하고 발이 비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 눈인사했던 그 중년 여성이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종아리가 경련을 일으키는 듯 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쥐가 종아리에 미안해요. 가세요.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소금포를 꺼내 건넸습니다. 혀 밑에 이거 하나만 녹이고 뒤꿈치부터 천천히 디뎌보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요원이 다가오는 걸 확인하고 저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10초 남짓한 멈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마라톤은 기록 싸움만이 아닙니다. 길 위의 사람들과 서로를 건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허벅지 뒤쪽이 다시 경고를 보냈습니다. 더 좁게, 더 낮게. 저는 몸을 조금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타박타박 발을 찢지 않고 조용히 앞꿈치로 딛듯이 달렸습니다. 옆을 지나던 한 청년이 엄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폼 좋습니다, 아저씨.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짧은 응원 한마디가 심장에 부스터를 달아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몇몇은 코스 옆 잔디에 주저앉아 신발끈을 풀거나 무릎을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한계 앞에서 내리는 선택은 모두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저의 선택은 계속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의 목소리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여보, 여기까지 왔잖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저는 파우치 앞을 살짝 눌러 묵주의 모양을 느꼈습니다. 작은 구슬의 윤곽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마음이 안정되었습니다. 36km 표지판을 지난 직후 코스가 살짝 오르막으로 꺾였습니다. 이 작은 경사가 어찌나 잔인하게 느껴지던지요. 천천히 짧게 낮게. 저는 다시 주문을 읊조렸습니다. 오르막의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큰 보폭은 독, 욕심은 독. 호흡을 지키는 것이 곧 생존이었습니다. 오르막 끝에 도달하자 작은 내리막이 선물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어깨를 가볍게 흔들며 발을 내리꽂지 않으려 조심했습니다. 내리막에서 무릎을 지키지 못하면 그게 치명상이 된다는 걸 훈련에서 이미 배워두었습니다. 38km 지점이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인다는 말의 의미를 얻는 지점이었습니다. 도로 옆 응원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지막 4km. 할 수 있어요. 아이들의 방울소리, 푹소리, 풍선 막대기의 탕탕거림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호흡을 세며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지금부터 1km만 간다. 1km만. 그리고 다시 또 1km만. 길이 잘게 쪼개지자 절망이 사라졌습니다. 발바닥이 타는 듯 했습니다. 왼쪽 네 번째 발가락이 신발에 문질려 화끈거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초여름 아침에 햇빛이 키 큰 가로수의 그림자를 바닥에 단단히 내려놓았고 그 그림자를 저는 한 칸 밟아 나갔습니다. 그늘빛 그늘빛. 마치 메트로놈 같았습니다. 시간마저 제 발걸음에 맞춰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40km 표시가 보이자 가슴이 저리듯 아팠습니다. 여기에 오기까지 수많은 새벽과 밤, 몇 번의 쓰러짐과 다시 일어섬, 수없이 많은 그만둘까와 수없이 많은 한 걸음만 더를 지나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면 호흡이 망가질 테니까요. 숨소리 내어 읊조렸습니다. 바람이 땀을 식히며 뺨을 스쳤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분명히 선명히 살아있었습니다. 선두주자들이 이미 결승선에서 환호를 받았겠지요. 그러나 제겐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의 선두였습니다. 길가에 서 있던 중년의 남자가 제 번호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빛을 1070, 파이팅, 전설 가자.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전설이라니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제 삶의 작은 전설을 쓸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또다시 종아리가 경련으로 움찔거렸습니다. 저는 즉시 보폭을 더 줄이고 팔을 더 흔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은 이미 목구멍까지 차올라 나올 듯했고 다리는 제 것이 아닌 듯 낯설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41km를 지나고 남은 거리는 단 1km. 그러나 그 1km가 제겐 천리 길만큼 멀어 보였습니다. 앞을 내딛는 매 걸음마다 종아리가 칼날에 베이는 듯했고 허벅지는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멈춘다면 제 지난 수개월의 땀과 눈물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다리에게 말했습니다. 버텨라. 한 걸음만 더. 단 한 걸음만 더 내디디면 된다. 발자국 소리가 고독한 푹소리처럼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쿵, 쿵, 쿵. 마치 전쟁터에서 마지막 돌격을 앞둔 병사의 발걸음 같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넘어지지 마. 천천히 천천히. 결승선이 보이자 멀리서부터 환호성이 들려왔습니다. 관중석에 서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두 팔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세요. 응급요원과 자원봉사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마지막 1km. 끝까지요. 그들의 박수 소리는 다리의 통증을 순간 잊게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결승선 쪽의 음악이 점점 커졌습니다. 관중석의 함성이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아치형 결승선이 드디어 시야에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저기다라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결승선까지 먼저 달려갈 듯 굉음을 냈습니다. 팔을 더 크게 흔들었습니다.
발끝이 바닥을 스치듯 가볍게 디뎠습니다. 갑자기 주변 소리가 멀어지는 듯 했습니다. 마치 어떤 필름 속에 들어간 듯 저와 도로와 하늘만 남았습니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렸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 저는 파우치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묵주의 작은 구슬들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숨이 목에 걸려 울컥했지만 끝까지 호흡을 지키려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마지막 500m. 눈앞에 아치형 결승선이 또렷이 보였지만 눈물이 앞을 가려 희미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삶의 수많은 장면들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삭바느질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던 아내의 손마디, 공사판에서 무너져 내리는 비계 사이에서 목숨을 건져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들이 안겨 울던 순간, 아내의 병상 옆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되뇌던 밤,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결승선 위에 겹쳐졌습니다. 저는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달리고 있어. 당신도 보고 있지? 결승선 20m 전이었습니다. 지금이야라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거의 보이지 않게 페이스를 아주 약간만 올렸습니다. 더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저 자신에게 보내는 경이였습니다. 영수야, 달려. 발끝이 가볍게 튕겼습니다. 결승선 100m. 응원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50m.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 눈부셨습니다. 20m. 두 팔이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테이프가 제 가슴에 스쳤습니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추었습니다. 바람도 사람들의 외침도 심장의 구동도 모두 한순간 정지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귀를 울렸습니다. 완주다. 70세 노인이 해냈다. 사람들의 외침이 제 몸을 휘감았습니다. 저는 결승선을 통과했고 곧 무릎이 풀리듯 느려져 멈췄습니다. 자원봉사자가 달려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완주. 저는 헐떡거리며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저는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물이 폭포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부짖듯 외쳤습니다. 나는 늙은 몸이 아니라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날의 서름이었고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었으며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저는 결승선 위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겁게 달궈진 아스팔트에 이마를 대고 엎드린 채 흐느꼈습니다. 곧 자원봉사자들이 달려와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메달이 제 목에 걸렸습니다. 싸구려 금빛이었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금이었습니다. 목으로 흘러내린 땀과 메달에 금속 냄새가 섞여 이상하게도 달고 짰습니다. 저는 메달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당신이 내 곁에 있었지? 이 대답 대신 바람이 살짝 볼을 스쳤습니다. 마치 아내가 제 어깨를 쓰다듬어주는 듯 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아주 오래된 향기가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쑥덕쑥덕 추억들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공사판의 먼지, 새벽 통근버스의 떨림, 아이들이 학교에 가던 날의 조바심, 병원 복도의 냄새, 장례식장의 하얀 조화들, 그리고 오늘의 햇살. 제 삶의 모든 장면이 결승선 위에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의자에 잠시 앉아 신발끈을 느슨히 풀었습니다. 발톱 밑이 욱신거렸지만 그 통증마저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한참을 숨을 고르고 일어났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건드렸습니다. 출발선에서 인사를 나눴던 그 중년 남자였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그러나 해맑은 미소를 지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해냈지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모르는 사람과의 포옹이 이토록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마라톤은 낯선 이들을 품속 식구처럼 만들었습니다. 잠시 뒤 응원대 근처에서 아까 경련으로 멈췄던 중년 여성이 천천히 걸어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결승선 직전에 멈칫하더니 눈을 감고 크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결승선을 넘는 순간 그녀의 입꼬리가 떨리며 올라갔습니다. 우리의 눈이 멀리서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손바닥을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똑같이 손바닥을 들어 화답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시상대 옆 간이 천막에서 따뜻한 국물을 받았습니다. 종이컵 가장자리에 입을 대자 소금기와 미묘한 단맛이 동시에 혀를 감쌌습니다. 국물은 위장으로 내려가 온몸에 퍼졌습니다. 등 뒤에서 봉사자가 담요를 걸쳐 주었습니다. 담요는 거칠었지만 어깨 위에서 커다란 포옹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는 담요 끝을 잡아 조용히 당겼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햇살은 더 높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은 옅어졌고 파란 하늘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메달이 달린 제 가슴과 그 너머로 보이는 결승선이 담겼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늙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의 눈빛은 젊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공사판에서 쟁기를 밀던 청년의 눈빛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그때도 달리고 있었습니다. 생존을 위해, 가족을 위해. 오늘의 저는 그 청년의 뒤를 이어 달렸습니다. 이번에는 제 삶을 찾기 위해 달렸습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육이 굳지 않도록 끝까지 제 몸을 돌보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길가에서 한 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메달 진짜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진짜란다. 아이가 반짝이는 눈으로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왜 달렸어요? 잠시 생각하던 저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낮추고 대답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내 발로 확인하고 싶어서.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크면 달릴래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땐 내가 응원해 줄게. 정리구역으로 향하는 길, 강변의 물결이 햇빛에 부서졌습니다.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며 은빛으로 번쩍였습니다. 저는 파우치에서 묵주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고맙소. 짧고 단단한 기도가 하늘 위로 바람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결승선을 넘은 것은 두 다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저의 마음, 저의 지난날, 저의 상처, 저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함께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천막을 벗어나 다시 광장으로 나오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힘차게 울렸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었습니다.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느리게, 누구는 걷고 누구는 뛰며 우리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그 결승선은 남이 정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그어놓은 선, 스스로 넘는 선입니다. 오늘 저는 제 선을 넘었습니다. 천천히 신발끈을 풀었습니다. 발가락 사이로 스며든 땀과 먼지가 따끔했습니다. 손수건으로 조심히 닦으며 저는 제 발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다, 오래된 친구들아. 무릎을 톡톡 두드리며 고맙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어깨를 굴려주며 잘 버텼어라고 말했습니다. 제 몸은 제게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제 몸의 모든 기관이 주인공이었습니다. 심장아 고맙습니다. 배야 고맙습니다. 근육들아, 건과 인대들아 고맙습니다. 광장 한쪽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비운 젤 포장지와 종이컵을 모아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사소한 제자리였습니다. 마라톤이 가르쳐준 또 하나의 예의였습니다. 봉사자 한 명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주 축하드려요. 수고 많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로가 없으면 오늘의 이 축제도 없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해지자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졸음마저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제가 침대에 누우면 몸이 아플 것입니다. 종아리가 쥐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압니다. 그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고통은 패배의 고통이 아니라 승리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가 움직이고 사람들은 제 삶의 속도로 걷고 달리고 멈추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었습니다. 마치 새로 조율된 오래된 시계처럼요. 저는 오늘의 저를 잊지 않기로 했습니다. 기록이 어땠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저와 한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끝까지 간다. 멈추지 않는다. 나의 발로 나의 호흡으로. 택시가 집 앞에 멈췄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골목 사이로 한 줄기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은 결승선의 환호와 아이의 질문과 아내의 속삭임을 실어온 듯 했습니다. 저는 현관 앞에서 잠시 하늘을 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들어와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낮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직 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주 느리게라도 저는 다시 신발끈을 맬 것입니다. 언젠가 또 다른 결승선이 눈앞에 나타날 때까지요. 아니, 결승선이 없어도 좋습니다. 달리기란 때로 결승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아니,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메달을 목에 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늙고 지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젊고 뜨거웠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달렸습니다. 젊은 날에 저는 오직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허덕였습니다. 어린 자식들의 배를 골게 하지 않으려고, 아내의 손에 거친 일을 덜어주려고 제 몸은 늘 닳고 헤어져 갔습니다. 삶은 언제나 생존의 싸움이었고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은 한순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인생은 단지 누군가를 위해 견디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나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려는 용기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세월은 흘러도 마음이 포기하지 않는 한 인생은 언제든 다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내내 가족을 위해 뛰었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막노동판으로 향하던 발걸음, 휘청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밤늦게까지 이어가던 노동의 시간들. 그 모든 발걸음은 사실상 작은 마라톤이었습니다. 다만 그때는 결승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어도 빚에 쓰이고 땀을 흘려도 병든 가족의 약값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는 늘 끝이 없는 달리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결승선에 설 수 있었습니다. 비록 늦게 시작한 마라톤이었지만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눈물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준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제 그만해야 한다. 몸도 마음도 이제는 젊은 시절 같지 않다. 저도 한때 그렇게 믿었습니다. 70이 넘어 달리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바보 같은 짓이라고 스스로를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한계는 나이가 아니라 마음속의 두려움이 만든 그림자였습니다. 70세의 몸이었지만 제 마음이 포기하지 않으니 저는 끝내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부디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때 무너져 길 위에 쓰러졌던 노인이었습니다. 의사조차 그만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승선을 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늦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출발선은 누가 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다시 시작을 결심하는 순간, 그곳이 곧 새로운 출발선입니다. 저는 결승선을 넘으며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비록 몸은 지쳐 쓰러질 듯 했지만 제 영혼은 오히려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나는 아직도 살아있구나. 나는 여전히 달릴 수 있구나. 이 단순한 사실이 제게는 커다란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도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책을 쓸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행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저처럼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그 믿음이 곧 새로운 삶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제 인생을 통해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새로운 출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도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